네, 정말 오랜만에 제 가치관을 바꿔준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가 있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후반부를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는 좀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이틀 동안 미친듯이 정주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중과 상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를 틀었는데 바로 메인 화면에 있길래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이렇게 화면 보면은 두 여주인공이 있고 제목도 은중과 상현. 그래서 그냥 뭐 두 여자의 잔잔한 우정 이야기구나. 그렇게 엄청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두 어린 소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봤을 법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안에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식이 참 좋았어서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는 15부작인데 그런데 1부부터 14부까지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15부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제가 본 은중과 상현의 마지막 회 15부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어떤 드라마의 마지막 회보다 압도적으로 감정이 휘몰아치고 요동치고 그 미칠 것 같은 먹먹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볼 때 우는 건 슬픔, 감동 이런 건데, 이 드라마는 뭐 슬픔과 감동의 감정이 아니라 이 먹먹함의 감정 때문에 계속 울면서 봤어요. 원래 전 드라마를 볼 때 소소하게 눈물 흘리는 거 있는데, 그 마지막 회 보는 내내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처럼 막 흘러내리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다시 말하자면 스포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배우 김고은이 바로 은중이고 박지현님이 상현입니다. 두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은중이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어렵게 키우는 환경에서 자랐고, 반면에 상현이는 할아버지가 장관 지냈던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서 여유있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얼굴도 예쁜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서로를 부러워하고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생각을 해요. 이 은중이는 가정 환경은 어려웠지만 기질 자체가 굉장히 밝고 배려심도 많고 긍정적이어서 주변에 은중이를 좋아하는 친구도 많고 선생님부터 해서 어른들도 다 은중이를 예뻐합니다. 근데 그런 은중이를 상현이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면 상현이는 뭐 집안도 좋고 공부 잘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애정 표현을 안 하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다소 애정결핍이 있어 보이고 뭐 친구들과의 교육 관계도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현이는 은중이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생각해요. 은중이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상현이는 너무나 좋은 큰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멋진 오빠도 있고 멋진 엄마도 있어서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그 은중이에 대해서 부러움의 감정을 지니고 살고 있어요. 그 또래 여자아이들이 그렇듯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티격태격거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둘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돼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상현이의 집이 기울게 돼서 급하게 전학 가게 되어서 둘은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대학생 되고 나서 둘은 같은 대학교에 같은 사진 동아리에서 만나면서 재회하게 돼요. 근데 같이 대학교 다니면서 같이 자취까지 하지만 아직 서로 간에 둘 사이에 뭔가 모를 거리감과 갈등도 있고, 또 한 남자를 두고 삼각관계가 생기는 일도 생겨서 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중에 또 시간 흘러서 둘은 또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돼요. 영화를 만드는 PD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또 일을 하는 와중에 갈등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상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집안이 기울어지고, 엄마는 편찮으시고 아빠는 완전히 개망나니가 되고, 그런 일이 반복해서 그런지 성격이 약간 좀 삐뚤다고 할까요? 좀 어긋난 성격? 꼬여있고 삐뚤어진 마음에 또 그 와중에 은중이에 대한 컴플렉스, 그런 감정 때문에 그 제3자 누가 봐도 은중이에게 정말 나쁜 행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중이는 결국 참다가 또 상현이와 절교하게 돼요. 이렇게 인연으로 만난 친구 사이지만 악연같이 파국으로 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둘은 나이가 들게 되었고, 극중에서 둘의 나이가 82년생이니까 40 중반 된 거죠. 은중이는 드라마 작가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상현이는 엄청난 성공을 해서 큰 영화 제작사의 대표가 돼요. 이렇게 둘이 중년이 되어서 상현이는 은중이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당연히 은중이는 별로 안 보고 싶었겠죠. 상현이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미 질릴 대로 질렸으니까. 근데 상현이가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좀 충격적인 이유였는데, 지금부터 스포예요. 상현이가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살고 있는 시한부가 되었고, 자기는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간다. 자기가 스위스에 안락사로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느냐, 그런 부탁을 하러 온 거였어요. 좀 그렇게 보기 싫고 미웠던 친구였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또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은중이가 엄마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엄마, 미워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엄마가 싫어하는 거랑 미워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니까 여기서 은중이가 정확하게 답을 못해요. 제가 이 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을지라 해도 안 보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 친구들을 안 보는 이유가 미워해서였나 아니면은 뭐 싫어해서였나. 감독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 싫어하는 친구와 미워하는 친구의 차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기랑 바퀴벌레 보면 그냥 싫은 거잖아요.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보면 죽여버리고 싶고, 그게 싫은 거고. 근데 미워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애정이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누워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보는 애들 중에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남자친구도 있을 거고 여자친구도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싫어하는 애들은 그냥 아예 생각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굳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인데, 근데 미워하는 친구는 물론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보게 되었지만, 근데 가끔씩 문득문득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뭐 그런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은
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흘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게 바로 미운 친구가 아닐까라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드라마는 미운 감정을 가져서 안 보고 사는 인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15부에서 상윤이가 알라사를 하러 스위스에 가서 은중이와 함께 죽기 전에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장면들인데, 그 스위스에서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장면이 없어요. 그냥 웃고 떠들면서 수다 떨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진도 찍고 알프스 가서 풍경도 구경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친구의 마지막 생을 함께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계속 눈물 났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세상에는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이해 못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두 친구가 살면서 학창시절에 싸우고 대학 가서도 싸우고 한 남자를 두고 갈등하고 같이 일하면서 뒤통수도 치고 그렇게 쌓인 원망과 서운함이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 두 여자의 감정이 그대로 나오니까 다 서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저희는 그 은중이가 상현이를 미워하고 상현이가 은중이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다 있고 다 이해가 돼요. 그 관객들은.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누구와 갈등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면은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두 친구는 이제 이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화를 오래 하면서 오랜 원망과 서운함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전 그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미움,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되고 멀리하고 안 보게 되는지, 전 드라마의 작가가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느낌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가 전개되는 동안에 그 수많은 갈등의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는 정말 그 모든 에피소드들이 진지하게 느껴지고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그 마지막에 상윤이가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그 모든 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갈등이었나. 저 역시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인연에 금이 가고 벽이 쌓이고 결국 완전히 남이 돼버린 그런 관계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 나한테 그 사람의 부고 소식이 들린다면은 나는 지금처럼 그 사람을 미워할까? 아니면 뭐 죽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라도 한번 해볼 거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들지 않나.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만 안 왔다 뿐이지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상현이가 일찍 죽었지만은 사실 이 먼 우주로 놓고 보면은 사람이 80에 죽든 간에 뭐 40에 죽든 간에 똑같은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애정이 있긴 하지만 어떤 계기로 틀어져서 안 보는 인연들, 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을 텐데, 이 짧은 인생 후회하기 전에 그런 인연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용기 내서 손 내밀면은 관계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인연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감독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연락이 끊긴 인연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갈등이나 오해, 뭐 실수로 인해서 연이 끊긴 인연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내 뒤통수를 치고 속이려고 하고 날 무례하게 대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들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미워해서 안 보게 되는 인연들에게 한 명씩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서 내 연락을 반가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야 이 자식은 왜 연락하고 난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감독님들도 지금 떠오르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꼭 한번 끊겨진 인연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한마디, 서로를 미워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더덥다.